우리가 2장에서 쿨롱 법칙에 기반해서 전기장 및 일렉트릭 포텐셜을 구하는 그런 포멀리즘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인 전화 분포는 이제 쿨롱 법칙의 그것을 이제 선형 결합해서 다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고, 이제 특별한 전화 분포에 대해서는 따로 이 공부를 했죠. 예를 들어서 다이폴 모먼트 같은 것들, 이제 그런 다이폴 같은 것들이 이제 물리 상황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특별하게 취급을 해서 따로 고려를 했고요. 이 시간에 공부할 것은 역시 이제 특별한 형태의 전화 분포에 해당되는 차지 시트. 이건 이제 전하들이 어떤 평면에만 분포하는 그런 케이스와 그다음에 이제 일렉트릭 다이폴이 역시 어떤 2차원 평면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제 전자기 시간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도체에 전하가 있다. 그럼 그 모든 전하들은 도체의 표면에만 분포하게 되죠. 그래서 표면에만 분포하니까 이제 2차원 표면에서의 전하 분포가 중요해지는 거고,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차지 시트라는 건 뭐냐면 어떤 평면이 있고, 그 평면은 이제 그 평평한 평면일 이유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곡면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곡면 위에 전하가 분포하고 있어요. 그럼 이 전하 분포를 기술하는 어떤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것을 이제 시그마 r 프라임이라고 부르겠어요. 시그마 r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면 전하 밀도. surface charge density는 이제 단위 부피당인데, surface density면은 이제 단위 면적당. 자, 어떤 평면 위에 어떤 점이 r이 있으면은 r 프라임이 있으면 그 점 주위로 이제 얼마만큼 전하가 분포하는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임의의 어떤 지점 P, 위치 벡터가 r인 임의의 지점 P가 있으면 이제 이 점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뭐 그냥 쿨롱 법칙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의 모든 전하에 대해서, 모든 전하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만 분포하고 있고, 표면에서의 전하 밀도에다가 그 다음에 표면의 단면적, 단위 면적을 곱하면 이게 바로 그 근처에 있는 전하량이 될 거고, r 빼기 r 프라임. 자, 그래서 뭐 임의의 전하 분포가 주어지면 이걸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계산을 물론 할 수 있고, 근데 여기서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특별히 이런 차지 시트 평면의 전하가 분포할 때 일렉트릭 필드나 아니면은 일렉트릭 포텐셜의 어떤 특별한 성질이 있는가, 이제 그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제 표면이 있으면 그 표면은 항상 우리가 방향을 지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방향을 그 어떤 평면은 항상 안과 밖을 나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방향을, 그 방향을 하나 결정을 합시다. n이 이제 위로 향하는 방향, 물론 아래로 향한다 이렇게 해놓고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이 표면 근처에 아주 작은 가우스 곡면을, 그 원통 모양의 가우스 이 곡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자, 이 평면 아래를 1번 영역이라고 부르고 평면 위쪽을 2번 영역이라고 부르면은 일단 가우스 법칙을 사용하면, 가우스 법칙, 가우스 로를 사용하면 조금 전에 그렸던 저 평면에서, 그러면은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을 면적분하면 이게 그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과 같다. 이게 이제 가우스 법칙이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떤 가우스 공면을 생각하냐면은, 자, 요렇게 생긴 원통 같은 걸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통. 자, 원통인데 이 원통의 높이를 내가 아주 얘를 L이라고 하는데 L을 아주 작게 잡을 거예요. L을 작게 잡으면은 이 표면적분을 하면 이 원통의 표면이 세 개가 있죠. 윗뚜껑과 이제 이 아래 뚜껑과 옆 뚜껑이 있는데 옆 뚜껑의 면적은 0으로 가니까 옆 뚜껑의 적분은 생각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위에 뚜껑에서는 그 윗부분에서, 그러니까 평면의 윗부분의 전기장에다가 그 면 벡터를 내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델타 S가 단면적을 델타 S라고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뚜껑에서는 아래쪽에서는 일렉트릭 필드 E1이라고 적고, 거기서는 평면의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N이라고 적고요. 그 다음에 면적.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내부에 있는 총 전하량은 요 차지 시트에 있는 전하량을 쓰면 되겠죠. 그게 얼마냐면은 그 지점에서의 단위 면적당 전하량 곱하기 단위 면적,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따라서 이걸 정리를 하면 뭐가 되냐면은 E2 마이너스 E1 L의 평면의 수직 방향은,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 얘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된다. 그럼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 윗뚜껑이나 아랫뚜껑이 엄청나게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까이 있는 두 면에서의 일렉트릭 필드 값이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데, 그래서 노멀 컴포넌트라는 건 뭐냐면 그 공면의 수직 방향의 일렉트릭 필드, 그 성분이 그것이 디스컨티뉴어스하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우스 법칙과 또 다른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컬은 어떻게 되죠? 일렉트로스태틱 문제에서는 얘가 0이죠. 자, 요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공면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선을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는 걸 한번. 돌아가는 거 흔히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그리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그립시다. 여기가 이제 2번, 여기가 있죠. 그럼 컬이 0이니까, 컬이 0이라는 얘기는 내가 이것을 이제 어떤 이 일렉트릭 필드의 컬에 내가 요 단면적을, 제가 만들어내는 단면적을 내가 dA라고 한다면, 그러면 스톡스 티어렘에 의해서 다이버전스 티어렘과 비슷한데, 이제 일렉트릭 필드에 이제 요게 되는 거죠. 선적분과 똑같은 거죠. 자, 근데 내가 역시 마찬가지 요 L이 0으로 가는 그 극한을 취하면은 이 면적 자체가 0이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고, 근데 우변은 그럼 이제 선적분을 해야 돼. 여기 선적분해야 돼. 여기는 길이가 0이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윗뚜껑에서는 자, 그 두 번째 내가 면의
이 평행한 방향 벡터를 내가 t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1번은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면의 수직인 방향에서는 디스컨티뉴어스한데 면의 평행한 방면에서는 E1과 E2의 평행한 성분 T 방향 평행한 성분의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연속이라는 거죠. 그렇죠? 얘는 그것을 자, 이게 차지 시트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냥 뭐 예를 한번 해볼까요? 이제 뭐 학부 때도 나오는 예지만 가장 간단한 자, 무한 평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하가 이제 전하량이 단위 면적당 전하량이 일정한 이제 그런 평면을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근데 옆에서 본 거예요. 옆에서 본 거고 여기 이제 시그마 제로만큼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의 대칭성에 따라서 이 전기장은 이 Z축에 평행하겠죠. 대칭성. 왜냐하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로테이션 시메트리 때문에 얘를 내가 한 바퀴 삥 돌려서 이 방향이 동시에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대칭성이 허용하는 거는 이 면의 수직한 방향밖에 있을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설명에 의하면은 내가 이 위에서의 일렉트릭 필드를 내가 E2라고 하고 이 아래에서 일렉트릭 필드를 E1이라고 하면은 E2 빼기 E1이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일렉트릭 필드를 내가 E2라고 하고 여기에서 일렉트릭 필드는 역시 이제 대칭성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탄젠셜 방향은 0이니까 위나 아래가 다 동시에 0이죠. 그렇죠? 따라서 탄젠셜 방향은 연속하다, 똑같다라는 말은 이제 이미 자동적으로 성립했고 우리가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그냥 이미 알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디스컨티뉴티한 그 노멀 컴포넌트는 E2 내가 이제 이게 Z 방향에 자, 얘가 입실론 분의 시그마 제로여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얘가 E 입실론 제로 시그마 Z 방향, 얘는 마이너스 E 입실론 제로 시그마 제로 Z 방향. 이제 이게 허용되는 유일한 일렉트릭 필드의 컨피그레이션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건 가능하다는 거야, 안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하지 않죠. 왜 가능하지 않아요? 탄젠셜 방향이 평행해야 되는데 얘는 탄젠셜 방향이 0인데 얘는 탄젠셜 방향이 이만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아까 이제 대칭성 때문에 이럴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도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얘의 탄젠셜 방향은 이쪽 방향인데 얘의 탄젠셜 방향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건 가능해, 안 가능해? 탄젠셜 방향은 평행하네요. 같을 수가 있네요. 근데 노멀 컴포넌트가 디스컨티뉴어스하지 않잖아. 그렇죠? 이것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런 거는 여기는 이렇게 있고 여기는 0이다. 이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자, 이거는 노멀 컴포넌트가 불연속이고 탄젠셜 컴포넌트는 0, 둘 다 0이다. 그 시메트리에선 그러니까 그 조건에선 같지만 근데 이건 솔루션이 될 수 없어요. 왜 솔루션이 될 수 없냐면은 이 시스템은 위아래 대칭성이 깨져 있잖아요. 일렉트릭 필드가 위를 향할 이유가 없잖아. 저런 게 가능하면 이런 것도 가능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하나만 그런 컨피그레이션을 만들 수가 없죠. 따라서 이제 가능한 컨피그레이션은 이제 요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메트리를 이용해서 그 솔루션을 이제 구했고요. 이제 기억하실 거는 이제 일렉트릭 필드의 이제 노멀 컴포넌트는 이제 디스컨티뉴어스하다. 그럼 이제 여기 차지 시트가 있는데 요 지점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과 요 지점에서의 일렉트릭 포텐셜은 어떨까요? 자, 그 둘의 차이는 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를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뭐 이걸 적분하는 건데 요 거리가 0으로 가는 극한의 값은 얘가 0이니까 이제 0으로 수렴하죠. 따라서 일렉트릭 포텐셜은 컨티뉴어스하다. 얘는 phi 2나 phi 1은 똑같다. 자,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이폴 쉿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이제 어떤 이제 일반적인 공면에 전하가 분포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공간 이 각 점에서 다이폴 모먼트들이 이제 존재한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 이 다이폴 모멘트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여기 이제 사실은 평면이 두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고 그래서 위쪽은 이제 플러스 시그마 그 다음에 이 아래쪽 이렇게 쓸까요? 여기 이제 플러스 시그마의 전압 면 전압 분포가 있고 여기 마이너스 이제 이런 이제 면 전압 분포가 있고 둘 사이에 이제 디스플레이스먼트가 D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겠죠. 그래서 얘는 D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이 거리가 0으로 가는 극한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 따라서 그럼 얘가 만들어내는 일반적인 일렉트릭 포텐셜은 아까 이제 다이폴 모먼트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 다 말씀을 드렸고. 얘는 마이너스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면을 쫓아다니면서 각 면에서의 다이폴 모먼트 덴서티에 R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R이야. 여기가 이제 R 프라임이고. 여러분 이제 여기서는 이제 R 빼기 R을 R로 미분하는 건데 내가 이 미분을 R 프라임으로 바꿀 수가 있겠네요. R 프라임으로 바꾸면 지금 부호가 바뀌고 자 이렇게 되고 뭐 실제로 이제 미분을 해서 쓰면 이렇게 됐었죠. 네. 자, 근데 이제 특별히 이제 일반적인데 그냥 그 다이폴 모먼트가 다이폴 덴서티가 항상 이 면에
수직 방향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면의 항상 수직 방향이다. 즉 이제 다이폴 모멘트들은 이제 이 어떤 이제 다이폴 모멘트 화살표들이 이렇게 있는데 다이폴 모멘트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이폴 모멘트가 이렇게 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다 한 방향으로 얼라인되어 있다. 이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조금 쉬워져요. 왜 쉬워지냐면 이제 내가 로컬하게 아주 근접해서 어떤 특정한 영역만 살펴보면 여기는 좀 마이너스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플러스 시그마의 그런 이 두 개의 이 차지 시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차지 시트. 그러면 이제 이런 차지 시트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지난번에 공부했어요. 앞 페이지에서 공부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그렇죠? 2배의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만큼. 그 다음에 얘가 만들어내는 거는 차지 그 방향이 반대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이제 요 방향이죠. 그렇죠? 근데 둘 전하량의 크기가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 영역에서는 이제 빨간 아래 전기장 이걸 만들고 파란 거는 이렇게 만드니까 이 바깥 영역에서는 여기 일렉트릭 필드는 다 0이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다 또 역시 0이고 반면에 여기서는 이 일렉트릭 필드는 2분의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두 개 섞여 있으니까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가 되고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다이폴 모먼트의 반대 방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눈에는 안 보이지만 거기를 이제 확대해서 이제 들여다보면 저만큼이 돼 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걸 내포하고 있는가? 자, 여기가 이제 phi 2고 여기가 이제 phi 1이에요. 그다음에 여기가 E2고 여기가 E1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다이폴 슈윗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E2도 0이고 E1은 그냥 0인 거죠. 그렇죠? 다이폴 모먼트는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반면에 요게 phi 2, phi 1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제 phi 2 빼기 phi 1은 그럼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1번서부터 2번까지 이렇게 선적분하는 거잖아요. 그레디언트의 반대가 이제 선적분이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일렉트릭 필드를 선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선적분하면은 앞에 전체 마이너스 있고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 곱하기 마이너스 D가 되는 거니까 시그마 곱하기 D가 뭐예요? 다이폴 모먼트 덴서티 입실론 제로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제 어떤 걸 알았냐면은 일렉트릭 포텐셜이 디스컨티뉴어스하다. 그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는 그냥 그 다이폴 모먼트 이것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트 차지가 0이니까 이것과 그 다이폴 슈 내부와 외부의 일렉트릭 필드는 같아야 되는데 그런데 일렉트릭 포텐셜은 요거만큼 디스컨티뉴어티가 있다. 자, 이게 되겠습니다.